푸른밤 종현입니다.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책이 있죠. 지금보다 더 힘들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전 제목 자체에 더 위로가 됩니다. 힘들다 라는 단어와 내가 못하고 있다 라는 문장은 항상 붙어 다니니까요.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만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과정보다는 결과가, 목표를 이뤘을 때의 기쁨이 더 중요해졌죠. 기분 좋은 과정에 결과까지 따라줬으면 좋으련만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요즘은 죽을 것 같은 과정에 좋은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지금 힘든 거 좋은 결과가 있으려고 하는 거겠죠. 2014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12월 2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하나 둘 셋 빰 빠밤 빠밤 빠바바 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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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빠바바 12월 29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10cm의 쓰담쓰담이었습니다. 4660님, 오프닝 곡 정말 힘이 되네요. 수고했다고 쓰담쓰담 해주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 오프닝에서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요, 힘들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얼마나 좀 심적 안정을 느낄까요? 사실 몸이 힘들면, 그리고 심적으로 막 힘듦을 느끼면 불안하잖아요. 무언가가 잘 돼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막 불안해지면 될 일도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이럴 때 야 힘들어? 야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 토닥여주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5673님, 연말에 일이 몰리는 바람에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쫑디의 지금 힘들다면 이 두 마디만으로도 눈물이 핑. 남은 이틀 더 바쁠 예정인데 힘내야겠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일이 몰리셨군요. 남은 이틀 힘내시고요. 잘 마무리하시고 2015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요. 우리 조금만 힘든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잘 버텨냅시다.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입니다. 항상 솔직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옥상 달빛에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오십니다. 이분들의 돌직구 때문인지 지금 홈페이지에 사연이 넘쳐나고 있네요. 잠시 후에 모셔서 만나보고요. 옥상 달빛 두 분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십시오. 실시간 상담 보내주실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KT뮤직, 모두투어 네트워크,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도서와 함께합니다.
정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내년 2월 미국에서는 팝 음악계의 최대 시상식이 열리죠. 그래미 시상식입니다. 전 세계의 슈퍼스타들이 총집합하는 이 시상식에 호주 출신 가수가 여러 부문에 후보에 올라 지금 화제입니다. 이 가수의 이름은 바로 시아. 시아는 작년 한 해 샹들리에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곡이 히트하면서 이번 그래미에서 무려 5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호주 언론에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눈치입니다. 뉴스도 자주 방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곳 멜버른의 한 클럽. 시아는 솔로로 데뷔하기 전에 밴드 활동을 했는데요. 바로 이 클럽에서 연주를 자주 하면서 인지도를 쌓았다고 합니다. 클럽의 이름은 파리스캣. 멜버른에서도 가장 유명한 라이브 클럽인 이곳. 완전 무명은 안 되고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려야 이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핫도그가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 시켜 맛있게 먹으며 오랜만에 라이브 음악에 푹 빠져봅니다. 당연히 시아의 음악도 신청해서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시아가 노래합니다. 샹들리에. Party girls, don't get hurt, can't feel anything. When will I learn? I push it down, push it down. I'm the one for a good time call, phone's blowing up. Ring on my doorbell, I feel the love, I feel the love. 1, 2, 3, 1, 2, 3, drink. 1, 2, 3, 1, 2, 3, drink. 1, 2, 3, 1, 2, 3, drink. Turn back till I lose God. I'm gonna swim. 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시아의 샹들리에였습니다. 나유진님, 시아의 목소리는 참 특이해서 좋아요. 특히 시작 부분이요 하셨습니다. 이 곡은 시작부터 뭔가 분위기를 확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곡이죠. 유지원님, 이 노래 뮤직비디오 본 기억이 나요. 몸짓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하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요. 이 곡의 뮤직비디오가 10살 아래인 여자아이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나오는 뮤직비디오인데 현대무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는 춤을 추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표정이랑 이런 그 가사를 표현하는 그 몸짓? 진짜 와, 이게 진짜 예술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재은님, 전 카페인이 잘 안 받나 봐요. 커피 한 모금 마셨다고 잠이 안 와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카페인 어떻게 잠이 안 오면 잠시만요. 그 카페인 때문에 잠이 잘 안 올 때는 답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이건 진짜 카페인은 그러니까 그냥 밀린 과제나 뭐 준비하실 거 있으면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1209님, 4명이서 하는 조 과제를 2명이서 한 달 동안 죽어라 한 결과 전공 A플 받았어요. 성적 확인하자마자 울었네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결과물을 딱 받아들었을 때 내가 생각한 것 이상 혹은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나왔을 때 그 안도감과 성취감과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축하드립니다.
오은혜님, 저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겠어요. 오늘 밤도 인썸니아. 스트레스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건가요? 맨날 스트레스 풀려고 먹기만 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서 풀리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만도 않으니까 문제인 거겠죠. 방법을 하나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시간이 좀 흐르니까 역시 그것도 방법을 좀 바꿔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 운동이 나한테 뭔가 이제 일상으로 들어오는 순간 또 다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야 되더라고요.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일탈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저는 스트레스를 좀 푸는데 도움을 줘서 오은혜 님도 하나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진짜 중요해요. 육체적인 뭐 피로도나 이런 것도 물론 문제긴 하지만 한 가지 좀 매일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7237님, 저 오늘 이사했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많고 자잘한 짐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오늘 하루 종일 짐 정리했는데도 내일 또 짐 정리해야 하네요 하셨습니다. 이사하고 거의 한 3, 4주는 뭐 짐 정리의 달이죠. 뭐 마음 편하게 하루에 다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정해놓고 차근차근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7428님, 저희 부서 부장님이 중국 요리를 좋아하셔서 매번 회식 때마다 중국 음식점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윗분들에게 밉보일까봐 자신 있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송년회도 중국 요리집일 텐데 뭔가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중국 요리 중에 소고기로 한 요리 없나요? 그거 시켜달라고 하면 네, 뭐 눈치 주겠죠? 비쌀 테니까. 아유, 이렇게 우리가 힘듭니다. 아유, 저도 방법을 몰라요. 나도 미생이야. 힘내요. 그래요. 뭐 어쨌건 회식이니까 송년회 즐겁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요. 소고기 뭐 이런 거는 친구들하고 편하게 먹는 게 더 마음 좋고 소화도 잘 될 거예요. 그냥 친구들하고 한번 그냥 연말 한번 쏜다. 아니 모아서 한번 어떻게 돈 좀 써서 고기 좀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친구분들과 편하게 드십시오. 혹은 가족분들과. 1241님, 저 20살인데 오늘 술 처음 마셨어요. 친구들이랑 맥주 마셨는데 사실 그거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없어서 감자튀김만 먹다 왔네요 하셨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다가 헤어지고 직장 상사한테 막 짓밟히고 마음대로 세상이 안 굴러가기 시작하면 술술 넘어가요. 술이 왜 술이겠어. 술술 넘어가니까 술이지. 그래요. 뭐 꼭 배울 필요 없는 게 술이긴 하니까 천천히 배워도 돼요. 아직 20살이면 뭐 꼭 몸에 안 맞고 본인에게 안 맞는다고 해서 나 왜 못 마시지? 이럴 마음 가질 필요는 없고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마시게 될 겁니다. 김승민님, 매일 자전거 타면서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2014년 12월 29일 오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삶에서 절대 잊지 못할 오늘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등남하셨네요. 우와, 생일 축하 사연은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등남 축하 사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잊지 못할 날이네요. 12월 29일 푸른밤에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최소연님, 그런데 쫑디 투어 끝나면 협상 본다던 아티스트 휴가 협의 이용권 쓰셨나요? 하셨습니다. 잊고 있었네요. 와우, 감사합니다. 최소연님, 잊고 있었어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바빠서 이게 사실 협의권이지 휴가 이용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물론 협의를 상당히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적어도 3박 4일 정도는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라디오는 데일리니까 라디오와 이렇게 맞춰서 어떻게 한번 잘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절대 바쁘고 1월 달도 안 될 것 같고. 자, 노래 두 곡 들을까요? 노래는요,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그리고 이 곡은
2127님 신청곡이었고요. 그리고 윤미래, 타이거 JK, 그리고 비지가 함께한 엔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s? Darling, I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그리고 윤미래, 타이거 JK, 비지가 함께한 엔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아트 전시 반고흐 10년의 기록전에 초대합니다. 전시 마지막 날인 2월 8일까지 관람 가능한 티켓 드립니다.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서강대 메리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유민가에 초대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1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여자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죠. 알고는 있지만 굳이 친구들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티나게 잘해주길 바라는 이유 뭘까요? 그냥 단둘이 있을 때 잘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거침없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옥상 달빛의 두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윤주 씨 생각 어떠세요? 어느 때나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있을 때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네. 그렇지. 자, 그럼 박세진 씨는요? 제 마음이랑 똑같이 얘기를 했네요, 윤주가. 두 네. 분이 팀인 이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한번 칠까? 네, 영원한 값도 영원한 을도 존재하지 않는 연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별에서 온 연애. 마치 내 친구 일인 것처럼 빙이 되는 두 분이죠.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찌 지내셨어요? 왜요? 아니, 너무 눈 비비면 성의 없이 인사해가지고. 아, 되게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 전혀. 아니요, 안 피곤해요. 근데 약간 그런데- 피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좀 스케줄이 있었어서. 피곤하겠다. 뭐야 그. 그럼 이제 뭐야, 들어가셔도 되는데. 벌써? 아직 우리한테 코너 한참 맞추라고요. 남았는데. 네네네. 나 가라고요 그냥. 예. 예. 죽으시라고. 절대 그렇게 갈 수는 없지. 내가 갈 땐 가더라도 끝마침을 다 하고 할 테다. 아, 참. 자, 이제- 프로야.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제- 어찌 지내셨어요? 마무리. 한 해의 마무리. 마무리를 사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진짜 우리가 이제 31이 얼마 안 남았어요. Sorry one. 그래서 어떻게 보냈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좀 더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쯤에 한번 혼자서 한 몇 시간 정도는 혼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을 보냈는지. 정리하는 시간도 네네. 갖고 내년에 또 뭘 계획할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네. 세진 씨는요? 뭐 2014년 전 좋았습니다. 네. I'm good. 네, 뭐 막 미친 듯이 힘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맨날 페스티벌을 연 날도 아니지만 그래도 별일 없이 지나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좋았다. 네네. 괜찮았다. 자, 배하영님이 TV로 MBC 연예대상 보다가 옥달 나온 데서 바로 귀에 이어폰 꼽았어요. 오늘도 옥달 언니들과 쫑디의 연애 상담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럼 TV로는 지금
보고 있고 귀로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어쨌건 보고 있다는 거냐 TV를. 네, 그렇네요. 너무 날카로운 거 아니에요? 너무 날카로웠나? 아, 저도 TV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유재석 씨가 대상 탔대요. 오, 야, 축하드립니다. 역시 멋있다. 역시. 상은 항상 기쁜 것 같아요. 받게 되면 항상 기쁘고 타는 걸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시상식은 언제나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기쁘고. 아, 또 근데 못 받은 사람들의 그런 슬픔도 있잖아요. 또 한 장소에서 근데 사실 상을 못 받았다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섭섭해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아, 요번에는 내가 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 탔을 경우에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사실 네 뭐. 자, 뭐 오프닝에 있었던 얘기 좀 해볼까요? 날카로워. 네, 네. 예. 뭐 잘해주길 바라는, 티내주길 바라는. 근데 이런 이게 마음. 티내주길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좀 뭐라 그러지? 굳이 앞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나를 하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물론이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좀 뭐랄까 차가운 뭐랄까 낯가리는. 아니요, 낯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내 여자친구니까 내 여자니까. 내 여자니까. 내 여자니까 딱 놓고 너무 편하게 하는 거야. 막 무시하고. 그러다가 둘이 무시까지 너무 하면- 싫어. 그랬대요. 난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좀. 그럼 어떻게 그건 계속 만나요? 그건 나를 무시하는데. 그래서 헤어졌대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들 그것도- 앞에 있을 때면 더 챙겨주고 그래야 맞아요. 그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남자가. 당연하죠. 그렇지. 근데 친구들이 보기에도 그래 보일 것 같은데 뭔가 항상 남자답고 좀 그랬던 애가 자상한 갑자기 모습이라고 변했어. 찾아보지도 못했던 애가 갑자기 여자친구 앞에서만 너무너무 다정하고 그 여자에게만 그런 거를 다정하고. 갖다가 남자들끼리는 좀 놀리고 그러기도 하나요? 그거 좀 유치한 남자들이나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는 아니다. 나는 난 아니다. 유치하지 않다. 샤이니의 종현은 유치하지 않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근데 결국 그런 남자는 못된 남자다. 그래요. 다 두 군데에서 다 잘해줘야죠. 혼쭐을 한번 맞아요. 내줘야죠. 음. 자, 오늘 실시간 상담도 받고 있죠.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야기 만나볼까요? 노래는요, 수란의 I Feel 듣겠습니다. 아픈 모두 썩혀낸다 다시 또 go go I will go go 수란의 I Feel 들으셨습니다. 좋네요. 소울이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아니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글 나와서 너무 여름이 깜짝 겨울 되고 깜짝 놀랐어. 그렇지. 여름이 겨울. 아니, 너무 좋아. 왜 그러세요? 지금 너무 칭찬하고 좋아. 있는데.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 잘한 너무 거예요? 좋아. 아, 너무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멋있어. 네, 멋있네요. 여름이. 네. 자, 별에서 온 연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홈페이지로 온 사연입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L 씨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상한 버릇 같은 게 있습니다. 연애할 때 약간 헌신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몸에 을 DNA가 있는 건지 연애를 할 때마다 남자한테 헌신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의 남자친구한테도 그런데요. 저희 집은 수율이고요. 남자친구 집은 잠실이라 거리가 좀 있는 편인데 썸처럼 만날 때부터 데려다 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의 끝과 끝인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 것 같아서요. 만날 때도 웬만하면 중간 지점에서 만나거든요. 얼마 전까지 남자친구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자주 만나지도 않았죠. 어쩌다 만나게 되면 제가 남자친구 쪽으로 가서 만났고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점점 마르는 것 같아서 도시락을 싸다 준 적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습관처럼 됐나 봐요. 어느 날은 바빠서 그냥 갔더니 아, 나 배고픈데 뭐 안 싸웠어? 아, 너가 뭐 해올까봐 일부러 밥도 안 먹고 기다렸는데? 아, 용돈도 안 받아왔는데 나? 조용히 해봐. 만나자마자 도시락 얘기부터 꺼내는데 좀 섭섭하더라고요. 밥 좀 줘. 그래도 어떡해요. 괜히 짠한 마음에 그 다음부터는 늘 도시락에 비타민도 챙겨줬죠. 아유. 그때까지는 정말 괜찮았는데 퍼졌어. 문제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예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받기만 한 게 익숙해졌는지 저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습니다. 연락도 제가 먼저 할 때까지 잘 안 하고요. 만나자고 하면 아 네가 나 있는 쪽으로 오면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아 나 교통비 없는데. 그리고 조용히 해. 요즘 연말이라 모임 많잖아요. 친구들 모임에도 같이 가는데 12시에 헤어지건 2시에 헤어지건 데려다 주지를 않아요. 2시에? 2시에? 도착해서 전화하면 세상 편하게 자고 있다가 받을 때도 많고요. 한 번은 빙빙 돌려서 나 어디가 좋아? 하고 물었는데요. 나는 너 헌신적이어서 좋아. 테레사. 엄마처럼 잘 챙겨주고 그래서 좋은데? 얼굴도 아니고 착한 마음도 아니고 헌신적이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멍해졌어요. 남자친구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맞춰준 거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너무 답답합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로 늘 이별도 했고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한테 어떤 말로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해. 아 답답하다 진짜. 사연 들으면서 헤어져 이 말 나올 뻔했어요. 야, 나 남자친구분이 너무 이기적이네요. 이건 그러니까요. 개인적을 떠나서 이기적인 거 네.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연 같네요. 맞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그렇지. 거의 뭐 박명수 씨의 어록 수준인데요. 그렇죠.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이게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준만큼 돌아오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고.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연만 봐도 꼭 네. 그게 다 통용된 건 아니다라는 그쵸. 걸 알 수 있죠.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음.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게 사실 챙겨주고 이런 거 너무너무 고맙고 좋은 일인데 네. 남자친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부터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연인 그쵸. 관계에 있어서. 네. 이게 맨 처음엔 물론 고마워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근데 그랬을까? 그랬겠죠. 처음에는. 난 싫어 그냥 얘가 지금. 되게 감정적으로 오늘 감정 표현. 나 접근을 되게 하네요. 굉장히 많았어. 저번 방송에서는 살인 예고를 하시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이해가 싫어. 아니 살인 예고까지는 하면 안 되겠지만 예. 이게 네가 나 있는 쪽으로 오면 안 돼. 이게 분명히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진짜.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남자가 나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말 자체가 너무 그냥 조심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얘기 자체가. 맞아. 네가 나 있는 쪽으로 오면 안 돼?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나와야 될 이야기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이런 비슷한 걸 겪었어요. 네가 나 있는 쪽으로 오면 안 되는 아니지만 그 어떤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 친구가 늦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시에 어떤 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1시까지 그 역에 딱 도착을 했죠. 네. 근데 본인이 늦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늦는 거에 대한 좀 나는 늦지 않아 이런 좀 강박관념이 있는 애요. 그래서 자기가 늦은 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네네. 지가 늦었는데 자기가 늦어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스스로한테 스스로 내가 1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12시 반에 깨어나다니. 그렇지 나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웃겨. 네가 나 있는 쪽으로 몇 정거장만 더 와달래요. 네. 그래서 또 그냥 편하게 가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뭐 핑계를 대는 거죠. 너가 너무 보고 싶으니 네가 먼저 좀 더 와줄 수 있겠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무슨 되지. 뭘 보고 싶으면 그냥 네가 빨리 오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귀엽긴 하네요. 차라리. 안 귀여웠어. 이렇게 막 약간 말도 안 돼. 얄미웠겠다.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늦은 거에 대한 분노를 계속 표출하면서 빨리 오라고 얘기하니까. 정말요? 응. 그러니까 화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간 분노가 있었어 약간.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근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니었어요. 나 자신한테 화를 낼 것을 나한테 안 내고 그걸 상대방한테. 그래 내가 지금 네가 나 있는 쪽으로 오면 안 돼부터 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금. 이제 갑자기 그때 과거가. 생각나가지고. 그래. 근데 사실 그런 뭐랄까 삐뚤어진 감정 표현을 하는 거는 확실히 문제가 어린 거죠, 있죠. 어린 거죠. 네. 그렇죠. 김혜미님 여자친구가 아니라 엄마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뭐랄까 아가페적 사랑이잖아요. 이건 무조건적인 이건. 근데 이 누구야 저기 L님도 처음부터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늘 이런 문제로 이별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남자는 어쨌건 저희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는 게 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몸에 익은 남자, 심지어 그리고 뭐 네가 헌신적이어서 좋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모습을 변화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거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헌신적인 여자가 네. 어느 순간 네. 굉장히 화나는 일을 맞이하고 나서부터 점을 찍으면. 점 찍고 나서 막 네네. 짧은 치마 입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렇지. 그런 거를 뭐 점 찍고 막 립스틱 막 되게 진하게 바르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안 되나요? 쇼커트 막. 근데 이게 진짜 성격이 워낙 그 착한 온순한 사람이고 분이면. 그래서 그렇긴 한데 한 번쯤은 좀 삐뚤어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너무 좀 본인 스스로도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을 DNA라고까지 표현을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냥 나 배고픈데 뭐 안 싸웠어? 본인이. 그럼 상대방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네가 싸우는 거잖아. 내가 언제까지 싸워야 돼? 내가 싸우기로 우리 계약했니? 그렇지, 그렇지. 내가 엄마야? 그래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한 게. 번만 해보세요, 제발. 네, 권영정 씨가요. 제가 그러다가 헤어졌다니까요. 지겹고 답답하다고 했다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잘해주면 이게 나중엔 지겨운 거야. 그래서 막 남자라고 톡톡 하지 튀는 마요. 남자. 남자라고 하지 마. 남자 사람들이라고 해주세요. 여자가 쌀이, 그럴 수도 쌀이, 있어. 쌀이.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저 톡톡 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찾아서 헤매는 거지. 그쵸. 그러다가 그런 사람 나중에 만났어. 근데 또 후에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잘해봤을 그렇지, 그렇지. 거야. 에휴. 걔가 정말 좋았던 앤데. 그래, 나중에 걔가 착했었는데 에이. 톡톡 튀는 애들은 톡톡 튀는 지금 알았어. 너무 화가 난 것 같다고. 지금 셋다 진정하시라고. 진정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컴다운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네. 강주리님 당장 때려치세요. 사연자는 이용당한다는 느낌? 아무튼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해서 너랑 사귀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네가 헌신적이어서 좋아. 근데 그러니까 뭐 매력을 얘기할 때는 그걸 얘기할 수는 있죠. 너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네가 나에게 해주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너무 헌신적이어서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헌신적인 걸 알고 있으면 그렇지. 사실 몰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주고 있다면 나도 무언가를 해줄 해주는 게 생각을 해야지. 그 기본적인 사랑 아닌가요? 맞아요. 자, 우리 주고받는. 잠깐 이제 마무리는 웃으면서 얘기해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어떻게 해볼까요? 그냥 짧은 치마 입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한 저만 번만 한번 찍으시고. 한 번만 좀 이렇게 좀 굉장히 떨릴 거예요. 안 해본 거라. 근데 똑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 뭐 배고픈데 뭐 안 해왔어? 그냥 자기가 했던 거 똑같이 얘기해보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당했던 걸 그래요. 나쁜 건 한번 아닌 거니까. 상대방에게도 한번 생각할 그 여지를 주는 거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었는지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떻게 지속돼야 되는지를. 그래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 똑같이 잘 해줘도 감사하고 이 사람을 더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가 어디엔가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여기요? 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해줄 사람 있으면 진짜 잘해줄 수 있어. 진짜 자신 있다. 그럼 그럼 헤어지고. 엘리엠이랑 결혼하시면 되겠네요. 헤어지고 MBC 앞으로 오시면 자 노래 듣겠습니다. 더 프레이의 How to Save a Life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Step one, you say we need to talk. He walks, you say sit down, it's just talk. He smiles politely back at you.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고 있고요. 옥상 달빛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상담 온 거 만나볼까요? 네 2186님
종현 오빠, 옥달 언니들 헤어진 후 친구로 남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이거 다시 저에게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네. 친구로 남지 못해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 연락이 끊어진 거죠? 그렇죠. 친구로도 남지 못 우선 헤어진 다음에 친구로 남는다는 걸 저는 우선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네네. 그냥 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돌아오지 않는데요. 네, 4660님. 올해 대학생이 되는 새내기인데요. 대학 가면 남자친구가 생기나요? 아니요. 왜? 오늘 우리 다 칼이다. 예. 뭐 생길 사람 생기고 안 생길 사람 안 생기고. 근데 그런 우선 거 대학 가면 대학 가는 그 고3에서 대학 가는 그 한 4개월 동안 우선 자기의 그 모습을 딱 직시하게 돼요. 그래서 네. 아 내가 살을 빼야겠구나. 있어요. 예뻐지긴 예뻐져요. 갖고 와야겠구나. 네, 가꾸면 생깁니다. 그 가꾸고 네, 그러니까 일단 대학교에 가면 네. 더 많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만남들이, 인연들이. 그쵸, 그쵸. 네, 그 안에서 또 인연이 있으면 네. 남자친구가 생기고 하는 거죠. 뭐. 가꿔야 돼요. 그쵸. 근데 그게 진짜 전제입니다. 아, 그리고 여자들끼리 너무 많이 몰려다니지 마세요. 아, 막 그렇대요. 네. 신비감을 우선 조성해야 돼요. 아, 그치. 혼자서. 혼자 다니거나. 벽에 붙어서 혼자 다니고 약간 그런 느낌 그거 있잖아요. 무섭잖아. 혼자 벽에- 너무 무서운가? 아, 벽에 밥 너무 혼자 먹고 이런 거. 아, 그런 거. 조용하고. 네. 조용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요, 음. 그래요. 1312님. 21살 여대생인데 28살 남자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받을까요? 굉장히 어린 남자네요. 아니, 28이면 괜찮지 않아요? 7살 차이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저는 세대 차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아, 25에 네. 32 나이를 만나는 사람이랑 네. 그러니까 너무 20대 초반이랑 20대 너무 후반이랑 초반이라. 만나는 것 같아요. 아, 그 나이가 둘 다 먹은 상태에서 만났을 음. 때는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겠지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받침이 바뀌는 순간부터가 이제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뉜다고. 그러니까 20, 21, 22까지는 초반이고 23, 4, 5, 6까지 중반이고 이제 리을로 어머, 바뀌잖아요. 어머. 7, 8, 9. 이때 오. 후반인 거죠. 7부터가. 어머 누가 나눴대 그렇게? 제 친구들이 그렇게 나눴던데요. 친구들이 나눴구나. 네. 어제 며칠 전에 만나서 어제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만나서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일리 있는 것 같긴 해요. 나는 근데 우선 저기 21살이잖아요. 되게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개팅 많이 해볼수록 좋은 거잖아요. 한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떤 21살 남자가 만나고. 좋은 건 그렇지. 좋은 남자인지. 굳이 막 안 받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한번 만나보고 가볍게 만나보고 이제 7살이면 괜찮으면 뭐. 만나고 괜찮아요, 아니면 괜찮아요. 말고. 소개팅 만났다고 꼭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7825님, 미국과 한국 장거리 커플인데요. 1주년 기념일을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직스럽고 단단하면서 알콩달콩한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우선 이 사연 믿음 보낼 시간에 SNS를 하세요. 그러면 더욱더 만나는 돈독해지실 시간을 겁니다.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대한 둘 다. 어떻게든 장거리 커플일 경우에도 네네네네. 아무리 장거리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냥 사이버 러버로 계속 남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요. 그 뭐 현실에 만나서 또 함께 또 밥도 먹고 그쵸. 좋은 시간을 보내야 더욱더 실전. 돈독해질 수 있다. 네. 5683님, 남자친구랑 스킨십 속도 차이로 계속 다툽니다. 제가 너무 느린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남자가 너무 빠른 게 문제인 이거 거예요. 광고 나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다. 아, 아니라고요? 아니지. 잘못 근데- 아니죠. 이게 남자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막? 근데 이거 정확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네. 정확히 얼마나 만났고 스킨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보내주셔야 확실하게 판단을 내려드릴 수 그렇지, 있어요. 그건 그래요. 1년 사귀었는데 손만 잡았다. 뭐 아우 혼나야지 그러면. 누가 혼나야 된다. 여자분이 혼나는 걸로. 아니 남자가 아니, 혼나야지 남자가 그거. 남자분이 혼나는 걸로. 남자가 혼나야지. 1년인데 손 잡는 거 좀 너무 이제 약간 너무 지지부진할 것 같고요. 네. 아니 근데 뭐 진정한 뭐랄까 그래요. 근데 스킨십 속도는 맞춰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근데 생각. 이걸로 다투는 걸 저도 많이 보긴 했는데. 근데 이걸로 다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민망해서 어떻게 다퉈? 근데 아니 너 나 싸움 안 좋아해? 싸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걸어요? 거죠. 아. 너 나 안 좋아해? 나만 좋아해? 아니 나도 좋아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남자분들이 이해를 못해, 이렇게 이해를 얘기하는 거 못해. 다 사실 되게 쪼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좀 별로다. 그냥 이런 왜 이렇게 스킨십으로 새침해 오늘? 스킨십으로 싸우는 거 별로다. 이수은님, 전 남친이 많이 보고 싶어요. 문자하면 답장은 하는데 단답으로 해줘요.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습니다. 다시 만나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남친. 전 저는 남친. 남친이가 아니라 전 남친. 네네네. 전 남친한테 문자를 왜? 아, 다시 전 만나고 싶으니까. 남친을.
그러니까 답장은 오는 거죠. 이게 근데 단답이 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원래도 그냥 사랑해 이런 사람이라면 잘 사랑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서 지금 이렇게 보내는데 단답으로 오면은 대답하기 싫다는 거 아닌가요? 혹은 냉정하게. 네. 혹은 이수님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를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아. 잘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이라도 해주는 느낌? 아. 오. 그런 남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좀 회피인 거죠. 난 진짜 나쁜 남자의 그 모습을 스스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답을 아예 안 하는 게 더 답장은 해야 되는 거지. 더 착한 남자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한 남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치. 거기에 대한 자기가 나쁜 남자 안 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락을 씹으면 이게 진짜 나 와 완전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라는 스스로의 컴플렉스 때문에 네. 단답으로 이렇게 대답은 하는. 어쨌건 미래의 가능성은 희박한 맞아요, 걸로.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1183님. 옥달 누나들, 제가 고백하려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올해 중3, 내년에 고1이 되는 학생입니다. 귀여워. 안녕. 귀엽다. 제가 반에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졸업하기 전에는 고백을 하고 싶어서 올해 마지막 날에 편지와 선물을 사물함에 넣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아이고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렴. 진짜 진지하게 할 거야? 진짜 진지하게 해볼까? 자, 이 사물함에 들어가는 이 작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여운데. 사물함을 여자분이 딱 열었을 때 편지랑 선물 있어. 근데 이 모든 게 우선은 귀엽고 다 좋은데 지금 이 사람과 여자아이의 그 관계를 알고 싶어요. 교감 네, 어느 정도인지. 수준. 아예 모르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근데 어찌 됐건 이런 방법은 굉장히 귀엽고 우선 호감이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확실한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네. 이게 학교 다닐 때 해보는 거잖아요. 그쵸. 사물함. 사물함. 왜요? 우리 사물함에 저기 맨날 냄새나는 책복밖에 없어가지고. 아, 혹시 여중? 여고? 아니요, 저희는 저는 공학을 나왔는데 교류가 없었던 그렇군요. 네네, 그런 반이었죠. 예, 그랬군요. 그랬군요. 사실 이런 거 학창 시절에 한 번씩 꿈꾸잖아요. 이런 그건 맞아요, 로맨스. 그건 맞아요. 이렇게 사물함 딱 열었는데 막 초콜릿 들어있고 발렌타인. 잠깐만, 사물함이 근데 복도에 있었어요? 반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복도에 그쵸. 있는 경우도 있죠. 반에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서 놓고 오는 건가? 뭐 그러네요. 알아서 하겠죠. 뭐. 민망하다. 아, 그래 미안해요. 청소, 알아서 할 청소 걸. 시간에. 어. 저는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같은 반. 아, 그럼 알겠네. 마음도 알 거예요. 귀여워. 어떡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요, 잘해봐요. 네. 내년에 고1이야. 파이팅. 열공. 은주님. 학교에서 만난 오빠랑 몇 달 전부터 엄청 친해졌는데요. 그 오빠랑 거의 매일 연락하고 둘이 놀러도 갔어요. 술 마신 날이면 걱정된다며 집이 먼데도 꼭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빠한테 관심이 있고요.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그 오빠는 늘 친절하지 않냐. 여자한테 관심 없다더라 하네요. 오빠가 제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착각일까요? 이거 모르겠는데 그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 사실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 이게 사실 이성적으로 관심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해요. 맞아요. 있긴 한데 그 선은 은주님이 확실하게 느끼는 부분일 것 같고 지금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아닌 거예요. 그 이성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데려다 준 게 아닌 거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낄 정도였으면. 그냥 저는 그렇게 보여. 이게 지금 몇 달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서로 지금 약간 지켜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아, 썸. 썸.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느낌. 그렇지. 데려다 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어를 같이 잡는다거나. 아하. 뭐 이렇게. 차가 있나요? 차 아니었나요? 차로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었나? 어쨌든. 아무튼 그냥 지금 약간 그냥 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네, 9944님. 저는 29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년 동안 사귀다가 1년 전 이맘때쯤 헤어진 사람이 있는데요. 요즘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SNS라든지 톡 프로필을 계속 찾아보고는 합니다. 그 사람이 바람 펴서 헤어졌었는데 다시 연락해보고 싶은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울이라 그런가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바람 피우는 것은 하는 사람이 계속 한다. 맞습니다. 나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한 번 피면 계속 핀다. 네, 아무래도. 바람 피우는 게 괜찮으면 만나야죠. 본인이 예. 본인이 예. 9944님이 나 바람 피는 사람이 좀 괜찮으면 만나는데 9944님이 난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난 그래도 사랑해. 갑자기 뭐 야. 되게 글루미 썬데이 느낌 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비추. 그래요. 네. 그냥 뭐 마음이 오늘 우리 되게 뭔가 비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왜 이렇게 사랑을 다 맡고 있죠, 우리가 다?
어쩔 오늘 수 우리가 없어. 뭐 마음이 안 좋은가? 그런 사연만 많이 왔어. 이채연님, 엄마랑 같이 듣고 있는데 엄마가 정말 즐거워하세요. 재밌대요 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들을 연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건 즐거워하신다니까 너무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이 곡은 4122님 신청곡입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옥상 달빛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미지님, 이 코너 제대로 듣는 거 오늘 처음인데 완전 빠지네요. 빨래 정리하면서 혼자 맞아, 그렇지, 그래 하면서 공감 장난 아닙니다. 쫑디 옥달 언니들에게 빠짐 하셨습니다. 아, 우리 근데 응원도 해줘요, 우리 그죠? 뭐요? 오늘 너무 막 헤어지라고 얘기한 거 같아서. 맞아, 오늘 전체적으로 계속 다 헤어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중학교 사물함에 편지 넣는다는 거 빼고는 다 그러니까. 괜히 미안해요. 그런- 자, 두 번째 사연은 제발 우리가 헤어지라는 얘기를 안 하길 아, 근데 아닌 것 같아, 그거. 만나보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차동진님, 익명이 아니에요. 오. 만나보겠습니다. 별 연애로 연애를 배우고 있는 남자 사람입니다. 예전에 형들이 고백하는 팁을 주셔서 조언 그대로 고백을 했는데요. 형들이 고백하는 팁? 이 전에. 저랑 이지영 씨. 제 생각에는 분명히 썸이었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도서관은 물론 전시회나 콘서트도 보러 갔고 심지어 부모님한테 거짓말도 하고 저와 심야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썸이라고 생각하고 고백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을 당했어요. 아하. 어색해지는 게 싫어서 차인 후에도 같이 수업을 들으며 말도 걸고 문자도 하면서 다시 친구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많이 힘들었고 친구들의 성화에 소개팅도 몇 번 해봤는데요. 얼마 전 우연히 소개팅 얘기가 나왔는데 그녀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나한테 진짜 마음이 없구나 다시 한번 느꼈죠.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땐가 뜬금없이 그때 소개팅한 여자랑 연락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안 한다고 했죠. 저는 뭐 그냥 친구한테 보이는 관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미 한 번 차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방학을 했는데요. 저는 학교 근처에서 영어학원을 다니고 그녀는 계절 학기 수업을 듣는다고 매일 학교에 오면서 여전히 자주 만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아침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바다 보러 안 갈래? 나 바다 보고 싶어. 낮에 갈 수 있어? 솔직히 우리 사이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닐까? 내심 기대를 했지만 살마했던 그런 분위기는 없었어요. 제 알바 때문에 바다만 보고 일찍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크리스마스여서 크리스마스 때 뭐하냐고 별일 없으면 만나자고 했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나 전 남자친구 다시 만나. 말하려고 했는데 말 못했어. 기분은 묘했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각자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다음에 만났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해운대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하니까 친구가 여자냐, 산책만 했냐, 다른 건 안 했냐 그러면서 자기는 부모님이랑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없는 건가 싶은 생각에 다시 혼란스러워졌죠. 일주일 내내 도서관 아님 스터디 모임 아니면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남자친구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헷갈리고 포기가 안 돼요. 제 절친들은 그녀가 저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그녀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여자인 옥상달빛 누나들이 좀 알려주세요. 노래 한 곡이 생각나네요. 어떤 거요? 빈지노의 아쿠아맨. 오장 관리. 하루 종일 너란 바닷속을 그러니까. 항해 헤엄. 아, 오늘 어떻게 나 너무 다 슬퍼 지금 사연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해 준다는 걸 너무 확신하고 있는 여자인 거잖아요, 지금. 그쵸.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이제 조금 자기가 외로울 때나 자기가 그냥 뭘
하고 싶을 때 네. 약간 불러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저도요. 네. 나도.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었고 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때 뭐 남자친구랑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 전 남자친구 다시 만나. 네, 뭐 네, 있을 네. 거라고는 얘기는 안 네. 했지만 전 남자친구 다시 만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이후에 크리스마스 얘기를 막 들먹이면서 자기는 부모님과 영화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떠보는 것 상당히 같아요. 떠보는 거고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나에게 고백했던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건 네. 예의가 아니죠. 확실하게 해주는 게 더 맞아요. 예의가 있는 거죠. 괜찮네요. 이진주님, 남자친구가 없어도 너는 안 돼요. 아 그렇게 지금 여자분이 대하시는 거라고. 와, 진짜. 0140님 여자들은 지금 다 같은 생각하고 있을 듯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분이 너무 끌려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게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끌려다니는 건데. 네. 그치, 그치. 지금 좀 답답한 건 네. 이 동생인 것 같아요. 저보다 네네네네. 형들이라고 했으니까 음. 제 절친들은 그녀가 저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네. 너무나 답답한 거죠. 난 지금. 여기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여자의 마음의 방이 2만 개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 거기에서 이제 한 명인 거죠. 그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 친구들도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인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이런 여자 만나면 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는 라디오를 거야. 켜라 친구들아. 지금 라디오 켜갖고 지금 별 연애를 들어라 얘들아. 지금 니네 지금 그러니까. 아쿠아맨이야 지금 아쿠아맨. 우리 세 명 다 화났다. 진짜. 이게 사실 뭐 어장 뭐 이런 걸 뭐 저는 뭐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해서 뭐 하든지 말든지 나한테만 안 하면 상관없어요. 네. 그치, 근데 그치.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네.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발전할 수 있어요. 발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마음 속에 그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만 담고 있다라는 건 네네네. 절대 아니라는 거. 7678님이 나쁜 X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어떻게 왔는지 방금 봐가지고 X라고 이렇게 필터링을 하기 제 전에 마음을 깜짝 감사합니다. 놀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푸른 밤으로 처음 문자 보낸 새싹인데 새싹분. 이렇게 거친 그래 내 스타일이에요. 거친 7678님. 화법. 네, 좋아요. 저희가 네. 물론 필터링해서 방송에 내보내니까요. 그렇죠, 걱정 말고 마음껏 배설하십시오. 푸른 마음으로. 김지은님. 그 여자분이랑 멀어지세요. 정말 아끼는 남동생 오빠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이게 너무 순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근데 맞아. 충분히 그 이지영 씨가 왜 그 얘기를 하라고 했는지도 알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대충은.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요. 이 남자분을 네, 남자분이 너무 지금 마음이 이미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분명히 아마 지금 어느 정도는 더 흔들릴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상황이 왔을 때. 근데 이거를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제일 빠를 것 같기도 해요. 여자분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음. 뭐라고? 그 확실하게 너무 해달라고. 나를 지금 흔들고 있으니 없으면 그냥. 안 돼. 흔들고 있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절대요. 고백까지 했었는데. 보세요. 지금 이 보세요. 여성분이 네. 여성분이 즐기고 있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불러내고. 근데 이 사람은 연민이 없다니까요. 연민이 상대방한테 없다고? 상대방이 나 때문에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미안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면 더 심하게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할 테니까 확실하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대답을 듣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 없다. 솔직하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없다 쳐요. 그러면 없다 하면 공략 시작. 공략 시작. 안 돼. 공략하지 마. 이 여자 만나지 마. 또 만나지 말래. 오늘 누구 만나 그럼? 그 중학생 아니, 근데- 3만 빼고. 중학생 잘 돼요, 꼭.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마음을 이미 너무 흔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더라도 만약 연애를 시작했어. 1일이야. 근데 1일 이후에도 흔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맞아요. 어장을 굉장히 크게 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세지 씨 어떻게 아니면-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한테 되게 깊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계속 끌려다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한번 끝을 봐라.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예요. 그냥 더 한번 패대기를 쳐져 봐야지 정신을 차리고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해야지 이 여자분과의 관계가 딱
그냥 정리가 정리가 된다. 될 것 같아요. 안달이 한번 걸려갖고 그냥 모래 사장이 그냥 얼굴 한번 박아봐야. 다시 한번 이렇게 어장 관리를 당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고백을 했는데 너 아니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땐 정신 차리겠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가 너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더 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냥 강하게 얘기하고 공격적 어필. 진심을 완전 이렇게 크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그 여자가 얘가 나를 이만큼 생각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전히 그래 너는 지져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쨌건 표현이라도 해봐라. 네네네. 한번 결국에. 그냥 크게 한번. 그래요. 한번 그래요. 저는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구들이 이런 경우를 물어보게 되면 네. 아, 뭐 하는 거야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맨날 하는데 순화했네요. 공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네. 공략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그럴 깜냥이 안 된다면 그럴 깜냥.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질러야 되는 것밖에 없죠. 그래요. 맞아요. 한번 네. 질러 보십시오. 이지윤 씨, 욕 보내도 되는 거였어요? XX 그거 좋아하는 감정을 그렇게 가지고 놀다니. 네, 마음껏 욕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XX로 처리를 해주십니다. 여기 지금 많이 오고 있대요. 좀 자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윤희님께서요. 오늘 세 분 흥분하셨네요. 그러니까 뭔가 아름다운 오늘이 이제 2014년 마지막 방송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게 다 사연 좀 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서. 그럼 2015년도에는 사랑 다 하면 되지. 이런 해석. 일부러 또. 야 DJ는 또 달라. 예, 예. 자, 오늘도 사랑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또 빨리 지나갔네요. 저희 세 명이 금방 뭔가 뭐랄까 사람들 만날 때 쓰는 가면 본 것 같아서 세진 씨. 아니에요. 이거는 대회용 마스크. 세 번째 가면. 약간 변검 느낌 나죠. 굉장히 빨랐어요. 굉장히 빨랐어요. 아니 진짜로 너무 빨리 지나갔고 이게 세 명이 다 이렇게 막 되게 흥분하면서 뭔가 활발한 토론을 했잖아요.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난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14년 네네네. 뭐 하고 보내실 건가요? 푸른밤 들으면서 정말? 지내야죠. 그럼요. 진짜?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세진 씨는요? 저희는 내일 콘서트가 있어요. 콘서트 있다고 거짓말을. 콘서트 있는데 프로 받는다고 거짓말을. 이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올라오면서 들을게요. 그럼요. 꼭 네. 듣습니다. 네, 공연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말 잘 보내세요. 그래요. 네. 좀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네. 자, 많이 두 분 받으십시오.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메이트의 하루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모두 그친 거라 생각했어. 어제와 다를 게 없는 하루가 지나고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 난 매일 독립을 외쳤었다. 학교가 멀어서 라는 핑계를 대긴 했지만 사실은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혼자 살면 주말에 늦잠도 실컷 잘 수 있고 밥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되고 밤늦게까지 뭘 하든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든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다. 그리고 드디어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기뻤고 신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만 같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그 환상은 여지없이 깨져버렸다. 모든 일을 내가 다 챙겨야 한다는 불편함을 둘째 치더라도 일을 끝내고 어두컴컴한 집에 혼자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싫어졌기 때문이다. 딱 1년까지가 좋았던 것 같다. 그 이후로는 물기가 증발하듯 행복이란 감정이 날아가 버렸다. 행복의 짧음, 짧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건 더 의미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지은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Citizen Jane의 So Sad and Alone 이었습니다. 그래요. 행복의 짧음. 짧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예전에 봤던 건데 라식 수술이었나요? 그러니까 시력 교정 수술을 한 사람들에게 행복감,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도에 이렇게 채점한 그 평균을 낸 게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 한 달 반, 2달까지는 정말 새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점점 떨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다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익숙해짐에 따른 행복에 대한 익숙함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움에 대한 행복함이 왔다가 그게 내 몸에 익숙해지고 받아들여지면서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긴 하겠지만 그건 당연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정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중한 거겠죠. 5510님, 지금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거렸는데 엄마가 꿀물 타줘서 그거 먹고 기침이 나아졌어요. 아직 저는 엄마가 있어야 되나 봐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함께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죠. 건강이 안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조금 피곤할 때나 챙겨주시고 너무너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 어머니 그리고 누나 같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9944님, 대구에서 서울까지 운전해서 가는 중입니다. 아직 2시간 남았네요. 종현님 목소리 듣는데 잠이 와서 휴게소 들려서 쉬었다 가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좀 잠이 오시고 하면은 휴게소에 들리셔서 잠깐이라도 좀 휴식을 취하고 가시는 게 좋죠. 이게 고속도로에서는 이게 그 도심 주행보다는 좀 운전 자체가 조금 단순해지잖아요. 신호등도 없고 하니까 익숙해져서 졸음운전이 생길 수도 있으니 피곤하시면은 좀 쉬다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최미희님, 오늘 송년회 겸 송별회 했어요. 이번 달까지만 회사를 다니기로 했는데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새해를 백수로 시작하게 생겨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많이 울적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송년회 겸 송별회 하셨다고. 마음 좀 훌훌 털어내시고요. 조금 쉬시면서 한 해를 얼마나 또 짜임새 있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울적해 하지 마세요. 백수로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더 좋은 출발 또 더 발전돼 있는 본인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759님, 이제 곧 20살이 되는 아직 입시 중인 고3입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입시가 끝나고 대학도 붙어서 즐겁게 놀고 있는데
전 예체능이라서 아직 입시가 안 끝났어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하기도 하고 좋은 결과 있겠죠? 하셨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그리고 목표한 곳에 꼭 붙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요. 마지막까지. 신우정님, 직장 여성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이 휴가라서 정말 여유롭게 늦게까지 라디오 들으면서 길을 쓰고 놀고 있어요. 전에는 참 라디오 늦게까지 듣고 사연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어느새 나이가 30이 훌쩍 넘어 32이네요. 모든 직장인 파이팅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푹 쉬시고요. 쉴 때 평소에 못 해봤던 것들, 예전에 했던 것들, 바빠져서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챙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그 에너지로 열심히 하시다가 그걸 또 바라보시면서 휴가를 계획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신명화님, 새해엔 담뱃값 오른다고 다들 금연 결심하네요. 작심 3일일 것 같지만 쫑지는 새해 결심 뭐 없어요? 하셨습니다. 저는요, 글쎄 사실 저는 뭐를 끊어야겠다,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이럴 게 없어서요. 끊을 것도 없고 운동을 시작할 것도 없어서 운동을 하고 있어서 딱히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무언가를 계획하진 않았어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했네요. 윤주 씨가 하루 정도는 몇 시간 정도 혼자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딱 듣는 순간 그래 나도 좀 정리를 하면서 이번 해를 잘 보내주고 15년도를 맞이하면서 무언가를 한번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좀 준비하고 고생하고 그랬던 2014년도여서 보내주기가 조금 아쉽네요.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한희정의 내일, 그리고 버벌진트, 뎁, 빈지노가 함께한 기름 같은 걸 끼얹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자 기름 같은 걸 끼얹나 내 안에 타고 있는 부위에다 네가 내 이름만 불러주면 나 어디든 달려갈 기세야 희한하게 너만 보면 오늘 방백. 밤, 기차, 그림자. 김경미. 밤은 무엇을 하는가? 기차는 무엇을 하는가? 좁은 골목은 무엇을 하는가? 물을 건져 올리는 그물, 손 닿지 않는 바다와 하늘은 무엇을 하는가? 사과는 썩고 피부약은 뚜껑 밖으로 흘러넘치고 내 의는 뒤집히고 구두는 떠나가고 어둡던 보관 창고가 한꺼번에 열려버린 그날 그 밤에 비는 무엇을 하는가? 눈송이들은 무엇을 하는가? 기차는 무엇을 하는가? 기차를 탄 밤은 무엇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세상은 무엇을 하는가? 세상이 무엇을 할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할 때 세상은 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진짜로 사흘밤만 지나면 2014년과는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되네요. 해가 바뀐다고 나를 둘러싼 고민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당장 더 나아지진 않겠지만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들 있잖아요.
나는 무얼 하고 산 것일까? 뭐 이 같은 회한의 감정들이요. 그건 딱 앞으로 사흘만 생각하기로 해요. 내년이 되었을 때는 당당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날 위해 세상은 무얼 했는가?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당신은 무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은 나를 위해 무얼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는 게 꼭 남을 위한 배려에만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끝곡 코어스의 What Can I Do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I haven't slept at all in days.